ESG 전문가분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ESG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국내 언론에서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근데 그 민 교수님이 날카롭게 이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또 훈훈한 분위기. 네, 아니 저는 처음에 이 기사 봤을 때 그런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기사였구나. 우리가 제 모르고 말은 안 믿으시는 거군요. ESG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E가 환경, environment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가 society의 S, 그 다음에 이제 G가 governance의 G인데, 이제 그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씀으로써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 굉장히 많은 투자 환경이 여기 이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난주에 나온 기사 중에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인 엑슨모빌에 이사 3명이 신규로 참여하게 됐는데 그 이제 이 엑슨모빌의 큰 주주 중에 하나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모 행동주의 사모펀드에서 이사 3명을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사 3분의 성격이 이 ESG를 굉장히 중시하는, 특히 이제 엑슨모빌이 석유 회사니까 아무래도 환경 측면에서 좀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사업 구조가 조금 더 그 초점이 좀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모건 스턴리 같은 또 회사에서는, 금융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네. 어제 그 ESG 전문가분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ESG 때문에 만나뵌 건 아니고 네. 만났는데 ESG 얘기를 했는데 요 기사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네. 이 엑슨모바일이라는 이 석유 회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니죠. 네. 예. 근데 이 그 행동주의 펀드에서 네. 이 사람들을 이제 넣었다는 게 일종의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기업 내에서의 약간 혁명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거를 이제 주주들이 또 지지를 해줬다는 게 ESG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국내 언론에서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상하다. 내지는 ESG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국내 언론이 말이 나오고는 있는데 ESG가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근데 그 민 교수님이 날카롭게 이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또 훈훈한 분위기. 네, 아니 저는 처음에 이 기사 봤을 때 그런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기사였구나. 우리가 제 모르고 말은 안 믿으시는 거군요. 아니 네, 남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이렇게 또 믿어주시네. 훈훈하게 들었는데 이렇게 또 공격을 우리는 하시네요. 결코 훈훈하게 이 긴장과 견제 네. 관계를 유지를 네. 하면서 좋은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말이 그렇지 세계 최대 회사거든요. 그리고 주주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물론 행동주의 헤지펀드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행동주의 헤지펀드, 그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쪽에 ESG와 예전부터도 ESG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서는 정말 행동하는 그런 헤지펀드들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주들의 그런 그 동의를 받아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바뀐 분위기를 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제 관련해서 환경 쪽은 아닙니다만 G 쪽으로 지배구조 또는 이제 소사이어티 사회 쪽으로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1년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사 제목이 이제 아워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워홈에서 최근 이제 그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뉴스가 있고 하면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실은 전 대표가 본인의 이제 경영권을 좀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주주인 펀드들로부터 조금 더 우호적인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었고 그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 전 대표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펀드들이 다
우린 못하겠다라고 이제 등을 돌린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사실은 대표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그 동력이 실리게 된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바뀐 네. 분위기를, 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무신사 관련된 뉴스도 있었고, 네. 또 많이 뉴스가 됐던 남양유업에 관련된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실감되는 요즘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부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KIC라고 하는 국부펀드가 있는데, 운용 자산 규모의 54%가 ESG 관련된 그런 정책, ESG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54%면 반이 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엄청나게 큰 거고, 사실은 지역적으로 꽤 편중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국부펀드들은 뭐 80%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쪽은 조금 좀 낮기는 한데 아시아권이 20%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까 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 아직 ESG에 대한 관심이랄까, 뭐 이해도랄까, 아직 그런 것들이 좀 성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도 ESG 관련된 투자 기회랄까 하는 것들이 더 네.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 기사들이었습니다. ESG에 대해서 보통 경제학자들은 약간,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 영역하고 약간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도 있는데 네. 조금 회의적. 왜냐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많아왔기 사실 때문에. 폄하하는 분들은 그냥 네. 이거는 마케팅 캐치프레이즈다. 네네네. 예, 그런 말씀도 하시기는 그런데 하죠. 이제 요즘 들어가는 경향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우리가 뭐 유행처럼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그런 수준보다는 확실히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실 들어요. 예, 네. 저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정부의 재정 운용도 그렇고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ESG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렇게 함축해서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속 네. 가능성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분명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